저희 15년도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15년도 기출문제는 전체는 이제 실수 집합이고, 이제 기저 형태를 여기 박스 안에 있는 동그라미 1, 2번을 이제 기저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놨는데, 지금 1번 형태를 보시면 이제 정수들을 단점 집합으로 갖고 있으면 기저다. 그래서 뭐 음의 정수든 뭐 0이든 양의 정수든 이렇게 단점 집합 정수들은 이제 다 기저다라고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형태는 어떤 정수에서 정수 더하기 2의 거듭제곱분의 1인데, 요 K가 지금 0 이상인 정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0이면 이제 1이고, 뭐 K가 이제 1이면 이제 2분의 1이고, 뭐 여기 이제 얘 K제곱분의 1을 더했으니까 이제 뭐 2분의 1 더하고 4분의 1 더하고 8분의 1 더하고 이제 16분의 1 더하고 이제 그런 꼴들. 그래서 정수로 되어 있는 단점 집합 기저고, 이제 정수에서부터 1만큼 더 간 거, 2분의 1만큼 더 간 거,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만큼 더 간 것들, 이제 그런 형태도 이제 기저다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저의 형태가 그렇게 주어져 있고, A 집합이 이제 2분의 1 하나를 갖고 있는 집합이면서 이제 그 집합의 도집합을 구해라 라는 문제. 그래서 경우를 한 5개를 지금 나눠서 지금 확인을 할 건데, 우선은 이제 정수라면 이제 방금 전에 이제 기저 형태에서 이제 확인이 됐지만, 정수라면 이미 단점 집합인 계집합이 있어요. 정수인 점에 대해서는 그냥 단점 집합을 계집합으로 갖고 오면 당연히 자기 자신을 뺐을 때 이미 공집합이고, 그럼 당연히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저게 단점 집합을 계집합으로 갖고 있는 상황에 의해서 그냥 안 된다. 이제 도집합의 원소가 안 된다. 그래서 정수는 전혀 없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 경우는 일단 뭐 정수는 이미 아닌 거를 방금 확인했고, 이제 정수가 아닌 뭐 실수들만 보면 되는데, 여기 0일 폐구간보다 바깥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0보다 왼쪽에 있는 뭐 실수들, 그러니까 정수를 빼고 뭐 실수들, 아니면 1보다 더 큰 쪽에 있는 실수들, 물론 정수 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점 몇 이런 애들을 갖고 오면 뭐 1.3, 1.2 뭐 이런 애들을 갖고 온다라고 하면 그냥 1에서 2까지 뭐 그런 것도 이제 계집합에 있으니까, 만약에 1.3 같은 애, 1.2 같은 애를 확인하려면 1에서부터 2까지 이런 계집합을 택해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편의상 뭐 파란색 집합이라고 부르면, 이 파란색 집합인 기저를 갖고 오면 지금 A 집합이 2분의 1만 갖고 있으니까 이게 A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파란색 기저하고 A 집합이 전혀 만나는 게 없고, 이 점을 빼더라도 당연히 만나는 게 당연히 없고, 그래서 이제 0보다 왼쪽에 있거나 1보다 오른쪽에 있는 실수들은 적당히 여기 1차이 나는 구간에 대한 기저를 갖고 오면 뭐 뺐을 때 만나지 않는 상황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집적점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0하고 1 사이 쪽을 이제 더 보시면 되는데, 이제 세 번째 경우는 세 번째 경우는 0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 작은 뭐 이 정도에 있는 x들을 확인하는 게 세 번째 경우고,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는 어차피 이제 정수에서 1 더한 거, 정수에서 2분의 1 더한 거, 그러니까 0에서 2분의 1 더한 거, 계집합 중에 0에서 2분의 1까지 가는 계집합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게 지금 기저 원소면서 계집합인데, 이런 파란색 집합하고 어차피 A 집합은 2분의 1이니까 파란색하고 A는 아예 안 만나요. 물론 X를 빼도 당연히 안 만나요. 그래서 어차피 X 자체가 이 범위 안에 있으면 계집합을 그냥 요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것들을 갖고 오는 계집합으로서 이제 집적점이 아니다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경우에 있는 x들 집적점이 아니다. 이 파란색 계집합을 갖고 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 경우는 아예 x가 2분의 1인 경우인데, 어차피 a가 지금 2분의 1밖에 없으니까 뭐 계집합 중에서 그냥 2분의 1을 갖고 있는 계집합을 가지고 오시면
거기서 2분의 1을 뺀 거랑 2분의 1하고 만나는 건 당연히 없어요. 2분의 1을 빼고 2분의 1하고 만나느냐 당연히 없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을 갖고 있는 계집합을 찾아와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당연히 만나는 게 없고, 그러니까 역시 2분의 1도 이제 집적점이 아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로 저 5번째 경우를 보면 이제 2분의 1보다 크고 이제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쪽에 있는 뭐 이쯤에 있는 x들을 확인하는 게 마지막 5번째 경우고, 이런 x들에 대해서는 이 x를 갖는 계집합이 뭐 예를 들어서 0에서 2분의 1까지나 0에서 4분의 1까지, 0에서 8분의 1까지 그런 꼴의 기자들은 당연히 이 x를 가질 수가 없게 돼서 이 x를 갖는 계집합은 가장 작은 사이즈의 계집합이 0에서 1까지 가는 계집합이, 그래서 이런 범위에 있는 x 같은 경우는 계집합을 찾아오려면 이게 가장 작은 사이즈의 계집합이, 그래서 영일 구간 형태로는 이게 가장 작은 사이즈의 계집합이고, x를 빼더라도 a하고 만나요. 어차피 얘가 지금 a니까. 그래서 x를 빼더라도 이 파란색하고 여기 2분의 1 a하고는 만나요. 뭐 사실 뭐 만나는 것 자체도 그냥 2분의 1밖에 없죠. 어차피 a 자체가 2분의 1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제 가장 작은 계집합에서 x를 빼더라도 뭐 2분의 1하고 만난다. 그럼 물론 이제 더 큰 쪽에 있는 g하고도 뭐 당연히 만나요. 그래서 가장 작은 파란색이 오더라도 만나고 일반적인 뭐 g가 와도 당연히 만나서 도집합에 들어간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5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x들은 이제 다 들어가고 앞에 있는 4개의 경우는 다 들어가지 않고 해서 도집합의 최종적인 답안이 5번째 경우에 있는 그런 x들을 모은 집합 2분의 1보다 크고 이제 1보다 작은 그게 이제 도집합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또 18년도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전체 공간을 보시면 R2 공간에 타우 U가 적혀져 있고 제일 끝에 타우 U의 상황을 보시면 이제 보통 이상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R2 집합의 이제 보통 이상 공간이 이제 전체 이상 공간이고, 이제 A 집합은 뭔가 원판 모양의 집합으로 이제 A가 주어져 있고, X는 어떤 정수 유한계가 모여져 있는 집합이고, 그래서 A에서 X로 함수가 지금 정의되어 있는 상황이 이제 X좌표하고 Y좌표를 제곱 더해서 이건 이제 또 가우스 함수라고 또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가우스 값으로 이제 정의되어 있는 F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우의 정의를 보시면 이제 공역 쪽에다가 이제 위상을 정의한 방법을 보시면 이제 공역에 있는 부분 집합이 역상을 시켜서 지금 정의역에 이제 계집합이 되면, 그래서 보통 이상 공간에 이제 계집합이 되면, 그래서 역상을 시켜서 여기 공역에 있는 부분 집합 중에서 역상을 시켜서 보통 이상 공간에서 계집합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 공역에 있는 계집합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문제가 이제 3을 갖는 계집합이 지금 몇 개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질문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3을 딱 하나만 갖고 와서 이제 역상을 직접 시켜보면 이 값이 3이 되는 거를 찾는 거고, 가우스 값이 3이 되는 걸 찾는 거니까 이제 3과 3 이상 4 미만에 있는 그래서 이런 범위에 있는 그런 XY들을 모아놓은 게 저게 이제 3의 역상집합인데, 결국 이게 보통 이상 공간 내의 계집합이냐를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한데, 이제 이쪽은 실선이고 이쪽은 점선인 상황을 좀 보시면 돼.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3인 원은 실선으로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4인, 결국 반지름이 2인 그런 원은 점선으로 그려서 그 사이에 있는 부분들, 그래서 어떤 양수라는 점을 하나 역상을 시키게 되면 이제 여기 안쪽에는 실선이, 바깥쪽에는 점선이 그려지고 그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역상집합이 되는데, 저희는 그 역상시킨 집합이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서의 계집합이냐 이걸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기 실선 부분에 있는 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 있는 계집합, 그러니까 뭐 기저가 이제 역시 원판같이 생긴 애들을 보시면 되는데,
이 파란색이 직관적인 기저 모양인데 이 파란색 집합을 이 하얀색 집합에 넣을 수가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 점이 내점이 아니고 내점이 아닌 게 있다라는 거는 얘가 보통 이상 공간에서의 계집합이 안 된다 이런 걸 확인한 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실선 부분이 이렇게 단독으로 남아 있으면 실선 부분에 있는 점들이 내점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보통 이상 공간에 계집합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선 부분이 남아있지 않는 꼴이 와야 그래야 이제 정역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상 공간에 계집합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실선 부분이 없는 게 필요한데 만약에 2를 하나 더 넣고 만약에 역상을 시키다 보면 여기 또 비슷하게 생긴 원판이 이제 더 생길 건데 그러니까 여기만 2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여기 2를 하나 더 놓고 역상시키면 여기만 2로 바뀔 거여서 얘보다는 조금 더 작은 원의 실선이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작은 실선이 안에 들어가지만 얘가 계집합이 아닌 점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이 실선 부분에 점이 있으니까 역시 내점이 아닌 게 있고 역시 계집합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이 실선은 없어지지만 또 다른 실선이 안에 생기면서 역시 계집합의 형태가 될 수 없고 1을 하나 더 넣어주면 여기만 또 1로 바뀔 텐데 그래봤자 어차피 또 실선이 안에 있긴 있죠. 조금 더 작은 원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실선이 또 안에 있고 또 실선이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실선에 있는 점들이 또 내점이 아닌 건 똑같기 때문에 이걸 역상을 시켜도 여전히 보통 이상 공간에서 계집합이 아니에요. 근데 0까지 넣고 나서 이제 역상을 시키게 되면 이 집합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나오는데 사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원래 갖고 있는 조건이니까 이런 집합이 되고 그냥 보통 이상 공간에서 바라보는 계집합 형태가 되죠. 이렇게. 안쪽까지 다 메꿔져 있는 이런 집합이 역상으로 나오고 얘는 보통 이상에서의 계집합이 맞고 그래서 이런 집합이 정확하게 역상을 시켰을 때 보통 이상에서의 계집합이 되고 이런 애들이 이런 타우의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애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3을 갖는 계집합들이 몇 개냐를 확인하는 건데 최소한 이만큼은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역상을 시켰을 때 실선 부분이 생기고 실선 부분이 생겨서는 보통 이상 공간에서의 계집합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이것 중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돼요. 최소한 이만큼은 다 갖고 있어야 이게 3을 갖고 있는 계집합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계집합이 돼요. 결국 이제 개수를 묻고 있는데 그러니까 양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실선보단 크거나 같고 점선보단 작은 뭐 그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고 물론 0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점도 포함하는 어떤 원판 모양이 나오고 음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제곱 더해서 이렇게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음수 같은 애들은 이제 역상시키면 이제 공집합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작은 셀 계집합이 이거고 그러니까 여기 3부터 0까지 다 갖고 있으면 이게 3을 갖고 있는 계집합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고 이거에다가 이런 음수들이 더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더 넣고 역상을 시켜도 결국 마이너스의 역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음수를 더 넣고 역상을 시켜도 그냥 어차피 이 형태가 나오는 건 똑같은 것.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 녀석을 갖고 있으면서 음수가 몇 개 더 들어가도 역시 똑같은 형태가 돼요. 이제 음수가 더 들어가는 개수를 세는 게 이제 결국은 3을 갖고 있는 계집합의 개수를 세는 거랑 같고 이 음수 3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들의 개수를 세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음수 3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이 8개가 있고 그 8개들을 다 넣어준 개수도 물론 8개고 3을 갖는 계집합의 개수도 8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쨌든 첫 번째 3을 갖는 계집합의 개수를 확인하는 입장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이게 가장 작은 사이즈다. 3을 갖고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 집합 3부터 0까지 이제 다 쓴 거.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은 이제 B가 이제 1, 2집합으로 나와 있고 그 B라는 집합의 이제 도집합을 구해라 라는 게 지금 다음 질문. 그래서 일단 1, 2집합의 도집합을 찾고 있는데 우선은
여기 이제 단점집합 정수들 같은 경우, 뭐 단점집합 -3 같은 경우 역상시키면 공집합이고, 물론 공집합도 보통 이상에서의 계집합이니까 단점집합 음의 정수, 물론 이제 계집합이에요. 근데 0 같은 경우도 역상을 시켰을 때 이 모양이 나오니까 결국은 0도 단점집합이 계집합이. 그래서 0도 그렇고 이 음수들도 그렇고 단점집합이 이미 계집합인 형태예요. 그래서 결국은 단점집합이 계집합이라면 여기서 다시 x를 빼면 당연히 공집합이니까 단점집합이 계집합이면 도집합에 들어갈 수 없다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남는 점이 1하고 2하고 3이 남는데 1을 갖는 계집합은, 그러니까 3을 갖는 계집합은 3부터 0까지 다 갖고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제일 작은 사이즈가, 이제 1을 갖는 계집합은 1에서부터 0까지를 갖고 있으면 돼. 그래서 결국 이게 1을 갖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계집합이고, 거기서 1을 뺐을 때 그럼 0밖에 없고, 0하고 지금 b가 만나느냐 여부고, 아까 문제에서 b가 1, 2집합이었어요. 네, b가 1, 2집합이고 여기 잠깐 적어 놓겠습니다. b는 1, 2집합이고, 그래서 결국은 1을 갖는 가장 작은 셀의 계집합은 1, 0이고, 여기서 이제 1을 빼고, 그럼 이제 0밖에 없고, 0밖에 없는 애랑 1, 2집합하고 보면 당연히 만나는 게 없고, 만나는 게 없으니까 이제 1은 집적점이 아니다. 예. 그 다음에 2나 3을 확인할 때, 뭐 지금 한꺼번에 적었지만, 2를 확인할 때는 이게 2를 갖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2를 갖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계집합이고, 편의상 잠깐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게 2를 갖고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계집합이고, 여기서 2를 빼고 나도 b하고 만나느냐를 보면 돼요. 그래서 0이라고 b하고 만나느냐를 보면 되는데, 2를 빼더라도 1이 만나고 있으니까 만나는 부분이 있어서 2는 집적점에 들어간다 해요. 근데 2나 3이나 마찬가지야. 이제 3 같은 경우도 이제 3, 2, 1, 0이 G3인데, 여기서 3을 빼도 어차피 1에서 만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2도 그렇고 3도 그렇고 x를 갖는 계집합하고 이제 x를 뺀 집합하고 보면 어차피 1에서 만나요. 그래서 b하고 x 뺀 집합하고 이제 1에서 만나고, 그래서 결국은 2도 3도 다 들어간다. 도집합을 2, 3 이렇게 구해 주시면 돼요. 도집합을 구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가장 작은 사이즈의 계집합하고 이제 그 점을 빼서 만나는지를 보는 거고, 3을 갖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계집합이 이거, 2를 갖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계집합이 이거, 1을 갖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계집합이 이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다음 성질 보겠습니다. 예. 이제 포함관계가 있으면 도집합도 이제 같은 포함관계를 갖는다. 예. 그래서 뭐 확인해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뽑은 x가 여기에도 들어가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의 도집합에 있는 x를 뽑고 시작해서 b의 도집합에 들어가는 거 이걸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a의 도집합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a의 집적점이니까 x를 갖는 임의 계집합하고 x를 빼더라도 a하고는 만난다. 근데 이미 a하고 b하고의 포함관계가 있으니까 이 a 자리를 b로 바꾼 거랑 뭐 당연히 포함관계가 당연히 있고, 이미 여기가 만나고 있으니까 더 큰 이 집합도 당연히 공집합이 아닌 게 되죠. 결국은 이제 b의 집적점인 게 성립을 한다. 그래서 뭐 포함관계가 있으면 도집합도 같은 포함관계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교집합에 대해서는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 저희 내부 쪽에서는 교집합을 구하고 내부 구한 거랑 내부를 구한 후에 교집합을 한 거랑 이게 등호로 성립했었어요. 내부에서는 교집합을 두 개에 대해서는 등호로 성립하는 걸 저희가 확인하고 왔고, 이제 도집합은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건 아니고 이제 포함관계가 한쪽만 성립한다. 그래서 이제 교집합은 A에도 들어가 있고, 뭐 당연히 교집합은 이제 B에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가로 1번을 이용하면 이제 도집합들 간의 포함관계가 그대로 따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도 포함되고 여기에도 포함되니까 교집합에도 포함된다. 그래서 그냥 가로 1번을 적용한 결과로 가로 2번이 이렇게 얻어져요. 그 다음에 합집합을 구하고 도집합을 구한 거랑 도집합을 구한 후에 합집합을 한 거랑 저 두 개에 대해서 이제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뭐 한쪽 포함관계를 보시면 이제 A보다는 합집합이 B보다는 합집합이 큰쪽 포함관계를 갖고 또 가로 1번을 쓰면 도집합들 간의 포함관계가 역시 따라가고 결국은 각각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합을 한 것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예, 역시 뭐 가로 1번 상황으로 포함관계 중에 한쪽이 확인이 돼요. 이제 반대 포함관계를 확인을 할 때 이제 이쪽 포함관계를 확인을 할 때 보통은 뭐 좌변에서 뽑고 시작을 해서 그 원소가 우변에 있다. 이제 보통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우변에 없는 게 좌변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변에 없는 원소인 x를 뽑고 시작해서 저 x가 이제 좌변에 없다.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해요. 예. 그래서 우변에 없는 원소를 뽑고 시작해서 그게 좌변에 없다. 그 대우명제로 의하면 좌변에서 뽑은 x라면 우변에 있다를 보인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보여요. 우변에 없다에서 시작해서 좌변에도 없다. 이렇게 보여요. 어쨌든 우변에 없다 이제 상황을 보면 이 합한 집합이 없으니까 A의 도집합에도 없는 거고 B의 도집합에도 없는 거고 A의 도집합이 없으니까 적당히 만나지 않게 하는 적당한 계집합이 있고 역시 B의 도집합에도 없으니까 또 적당히 만나지 않게 하는 저 적당한 계집합이 있다. 물론 각각의 이 계집합을 교집합을 한 것도 계집합이고 이제 공란 자리에 이 두 녀석을 교집합시킨 녀석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분배 법칙을 그대로 쓰시고 여기 지금 A하고는 G하고 만나지 않는데 교집합 대신에 G로 쓰면 뭐 큰쪽 포함관계가 되고 여기 교집합 대신에 H로 쓰면 더 큰쪽 포함관계가 되고 근데 어차피 이쪽 다 이제 공집합이니까 공집합 합해도 공집합이고 공집합보다 작은 쪽에 포함관계를 갖는 집합도 역시 공집합이 맞다가 되죠. 합한 집합에 대해서 이런 계집합이 존재해서 x를 빼고 나면 만나지 않는다. 결국은 합한 집합의 도집합에 x가 없다. 그래서 우변에 없는 x라면 좌변에 없다. 그게 이쪽 포함관계를 확인한 거고 이제 양쪽 다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등호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가로 3번은 두 개에 대해서 이제 등호 성립이 된다를 확인한 거고 무한계는 이렇게 한쪽 포함만 성립을 하고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알파에 대해서 이제 합을 다 시킨 거랑 특정한 하나는 이제 포함관계가 성립을 하고 그럼 이제 양쪽의 도집합을 구해보면 여전히 포함관계가 성립을 하고 이게 모든 알파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는 거여서 이쪽을 다 합을 해도 여전히 포함된다. 그래서 역시 가로 4번에 이쪽 얘기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또 보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실세 보통이상 공간의 유리수 집합하고 무리수 집합에 대해서 뭐 여기 교집합의 도집합과 도집합을 구하는 교집합을 이제 각각 구하고 있는데 교집합을 먼저 구하면 이제 공집합이고 공집합의 도집합을 구하면 이제 공집합이고 각각의 도집합을 먼저 구하면 유리수의 도집합을 구하면 전체고 무리수의 뭐 도집합도 전체고 전체하고 전체를 교집합을 해도 전체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같이 하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있다. 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게 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정의를 보자마자 이제 말씀드리고 왔던 내용이에요. 페포라는 집합은 A를 포함하고 있다. 페포라는 집합은 닫힌 집합이다. 페포라는 집합은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작다. 이것도 뭐 거의 정의로 보시면 돼요. 페포는 A를 포함하고 있고 폐집합도 되고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작다. 그래서 뭐 다음 보기에 이제 5점 집합에 이런 위상이 주어져 있고 지금 페포를 묻고 있는데 어차피 폐집합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폐집합 다 찾고 뭐 가장 작은 거 찾아오고 뭐 그렇게 해주면 돼요. 뭐 내용상 여기 기출문제하고 이제 내용상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기출문제로 대신 봐도 거의 내용상 똑같은 거고. 그래서 일단 뭐 위상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집합을 시키시면 이제 폐집합들이 이제 다 나오는 상황이 되고 그 중에서 얘를 갖고 있는 폐집합을 다시 고르면 뭐 이렇게 골라지고 그럼 이거 3개 중에서 가장 작은 걸 고르는 게 페포고 이 셋 중에서 가장 작은 건 이 2점 집합이 가장 작죠. 그게 곧 페포다. 그래서 페포는 이제 포함 관계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폐집합들 중에서 가장 작다. 이것도 정의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폐집합이 뭐 유한개밖에 없으니까 뭐 가장 작은 거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네, 또 뭐 이어지는 정리 보겠습니다. 지금 동치라고 써지는 3개의 명제를 보면 페포의 원소다. 그 다음에 열린 근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이제 뭐 근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그러면 사실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뭐 근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뭐 열린 근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이게 다 페포의 원소랑 동치 명제다. 예. 그래서 뭐 A에서 이제 B쪽의 이제 방향을 보면 뭐 페포의 원소라면 뭐 열린 근방을 갖고 올 때마다 지금 만난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부정을 해서 뭐 적당히 만나지 않는 그런 U가 있었다라고 이제 하면 예, 그래서 적당한 뭐 계집합이 존재해서 뭐 만나지 않는 적당한 계집합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어쨌든 2개의 집합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상황의 직관적인 생각은 뭐 이런 상황의 생각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2개가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 한쪽의 여집합 쪽에 다른 집합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돼. 예, 그래서 뭐 U의 여집합에 A가 이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U의 여집합 안에 이제 A가 들어가 있고, 그럼 이제 A의 페포는 A를 포함하는 폐집합 중에서 이제 가장 작은 폐집합이고, 이제 U의 여집합들 중에 폐집합이고, 그래서 결국은 얘는 폐집합이고, 그러니까 A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폐집합, U가 계집합이니까 여집합식은 폐니까 A를 포함하는 어떤 폐집합이고, 페포는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고, 그래서 얘는 A를 포함하는 폐집합 중에 하나, 얘는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작은 폐. 그래서 포함관계가 성립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있다가 다시 뭐 정리 내용에 나오겠지만 저희가 포함관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둘의 포함관계가 있으면 페포들끼리도 포함관계가 이어져요. 뭐 이따가 정리로도 나올 건데, 그래서 결국 포함관계가 있으면 페포도 같은 포함관계를 따라가게 되고, 어차피 U가 계집합이고 U의 여집합이 폐집합이고, 사실 폐집합의 페포는 자기 자신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포함관계가 이제 따라가는 이 내용에 의하면 U의 여집합하고 A의 페포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 이제 역시 확인이 가능하고, 정의대로 쓰면 뭐 똑같은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A의 페포하고 U의 여집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 참고에 적힌 내용하고 여기 정의로부터 이제 플러스 내용하고는 이제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랑 이름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G라고 썼으니까 여기 U 대신에 다 G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x를 갖고 있는 계집합이란 표현으로 이제 gx라고 쓴 거예요. 아까 u라는 이름 대신에 다 gx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x를 갖고 있는 어떤 계집합을 지금 gx다라고 지금 쓴 거고, 그럼 x를 갖고 있는 계집합에 대해서 어쨌든 x를 갖고 있는 집합에 대해서 여집합을 시키면 당연히 이제 x가 없는 상황인 것. 그래서 gx의 여집합에는 지금 x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x가 지금 없다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도 당연히 x가 없겠죠. 예. 여기에 x가 없으니까 더 작은 쪽에 있는 이 집합에도 x가 이제 없다라는 상황들이 됐. 그래서 결국 A에서 B쪽 방향에 대한 확인을 했는데 이제 B를 부정하고 출발을 했더니 A가 부정되는 상황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B가 안 되면 A가 안 되는 쪽을 확인한 거고, 결국 A가 되면 B가 된다를 확인한 거가 돼. 그래서 페포의 원소가 되면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그 다음에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그리고 이제 근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근데 사실 이제 근방은 안쪽에 어차피 계집합이 있으니까, 예, 근방은 정의 자체가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계집합이 있으니까 B번을 적용하고 나면 바로 계집합이 만나는 거니까, 예, 그럼 이제 더 큰 애하고도 당연히 만난다가 되. 그래서 결국 계집합하고 만나기 때문에 뭐 더 큰 쪽에 있는 n하고도 당연히 만난다. 그래서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나면 이제 근방을 갖고 올 때마다도 당연히 만난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C에서 A쪽 방향을 이제 확인하면 세 개가 다 동치인 거를 확인한 거가 돼. 그래서 이제 근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나면 이제 x가 페포의 원소가 된다. 예. 그래서 지금 A를 부정하고 출발하고 있어요. 이제 A를 부정해서 지금 뭐 페포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출발하고 있고, 그럼 이제 페포하고 일반적으로 네모하고 네모의 여집합은 당연히 만날 일이 없어요. 페포를 잠깐 네모라고 부르면 네모와 네모의 여집합은 만나는 게 당연히 없고, 그 다음에 페포하고 A는 포함관계가 있는 거니까 A하고 A 페포의 포함관계가 있고, 결국은 여기가 공집합이니까 작은 쪽에 있는 얘도 당연히 이제 공집합이 된다. 공집합이 되고, 지금 페포에 없는 걸로 x가 이제 시작되고 있으니까 페포의 여집합에는 당연히 x가 있는 것. 그리고 이제 페포 자체는 이미 폐집합이고, 폐집합을 여집합을 하면 당연히 계집합이고, 그래서 얘는 계집합이면서 x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이제 x를 갖고 있는 어떤 근방이고, 그래서 결국은 얘는 이제 x를 갖고 있는 어떤 근방이에요. 그리고 A하고 만나지 않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A가 부정되고 출발했더니 C가 부정되는 이런 n이 나타난 거죠. 얘가 n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예. 여기 공집합이에요. 예. 예. 지금 여기 부정되고 있는 그런 n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런 계집합이 찾아진 거예요. 예. 물론 계집합도 근방이고. 예. 그래서 이제 C를 부정하고 출발했더니 A가 부정되는 이런 근방이 찾아진 거고, 그래서 A가 부정되면 C가 부정된 걸 확인한 거니까 C가 성립하면 A가 성립한다. 예. 그래서 이제 A, B, C가 다 동치다. 이제 페포집합의 원소다. 뭐 근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그래서 이제 페포의 원소인 거랑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랑 동치다. 이걸 확인한 거가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나는 거랑 기저원소를 갖고 올 때마다 만나는 거랑 이것도 뭐 당연히 동치예요. 그래서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기저를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그러니까 여기 B번하고 B 다시하고도 뭐 자연스럽게 동치예요. 그래서 뭐 B에서 B 다시 방향을 보면 뭐 기저들이 만나면 뭐 계집합이 만난다에 대한 확인을 묻고 있는데, 뭐 어차피 열린 근방 안에는 항상 기저가 들어가고, 어차피 계집합 속에는 이제 기저원소가 항상 들어가고, 이미 기저가 만나는 상황이 B번이니까 뭐 더 큰 U도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뭐 기저가 만나면 당연히 근방이 만나고, 뭐 근방이 만나면 뭐 기저가 만나는 게 당연한 게, 뭐 기저 자체도 이제 열린 근방이면서 근방이니까 반대쪽도 당연히 성립해요. 그래서 이제 뭐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열린 근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뭐 근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기저를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뭐 페포집합이 원소다, 이거 모두 동치다. 이제 거리 공간 같은 경우는 이 열린 구, 요 볼이 이제 결국 기저니까 기저를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그게 뭐 페포집합의 원소인 거랑 동치다. 다음 2010년도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뭐 위상은 지난주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계집합인지를 확인했던 부분의 문제가 이제 똑같은 이상에서 있었는데, 우선 전체 집합은 이 이상인 자연수 집합, 그리고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말씀드리면 6을 갖는 기저가 B6이나 B10이나 B18이나 이렇게 첨자의 자리에 이제 6의 배수들을 적게 되면 얘도 6을 갖고 얘도 6을 갖고 얘도 6을 가져요. 어차피 18의 약수에도 6이 있고 12의 약수에도 6이 있고, 그래서 이런 집합들은 이제 6을 갖고 있는 기저들이고, 어차피 사이즈가 좀 작은 애가 의미가 있고, 뭐 얘가 이제 6을 갖는 기저 중에서는 사이즈가 가장 작은 애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뭐 확인하는 게 의미가 있다. 어쨌든 위상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나와 있던 위상이고, 질문은 이제 단점 집합에 대해서 페포를 구하는 게 지금 질문인데, 뭐 편의상 이제 20을 갖고 예제를 그냥 대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반적인 얘기가 이제 뒤에 써져 있는데, 그냥 특정한 숫자가 들어갔을 때랑 뭐 개념상 차이는 없어요. 그냥 이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 집합 20의 페포 집합을 저희가 이제 구하는 걸 해보면, 이 페포 집합에 이제 x가 이제 있는 거랑, 그러니까 k가 있는 거랑 k를 갖고 있는 임의의 계집합, 뭐 사실은 사이즈가 가장 작은 계집합 요 bk가 오면 돼요. 그래서 얘가 들어간다, 가장 작은 계집합하고 만난다. 결국은 여기가 지금 20하고 만나려면 20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당연히 만나는 거고, 결국은 얘가 k의 약수 집합이니까 20이 k의 약수다. 반대로 얘기하면 k가 20의 배수다. 결국은 k가 여기 있는 거랑 k가 여기 있는 거랑 아예 똑같은 말이고, 결국 요게 페포 집합이다. 그래서 결국은 20이라는 단점 집합의 페포가 20의 배수 집합이 되고, 이게 x로 바뀐다라고 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밑에 이제 일반적인 x에 대해서도 똑같이 뭐 20에서 한 얘기를 똑같이 하시면 되고, 이 x의 페포 집합이 x의 배수 집합이다 라는 게 똑같은 흐름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여기 페포 집합을 배수 집합으로 구하는 건 맞다. 그래서 뭐 이 부분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k를 갖고 있는 임의의 계집합하고 만난다를 확인하는 게 페포에 있는 거랑 똑같은 말이고, 이제 가장 작은 사이즈의 계집합하고 만난다, 이것도 물론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은 요 그림에서 요 주어져 있는 A집합의 뭐 도집합이나 이제 페포를 찾아보는 상황인데, 이제 주어져 있는 집합에 있는 점들 중에서 뭐 요 세 점만 좀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점이 지금 도집합의 원소에 해당되는가를 확인할 때, 결국 여기 그림처럼 요런 계집합을 찾아오면 만나는 게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 빼고는 만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C라는 점은 도집합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안 들어가게 되고, B라는 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집합을 아무리 작게 가져와도 B 말고도 만나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이 선상에 있는 점들은 다 들어가요. 도집합을 구할 때 다 들어가고, 물론 여기 A라는 점도 계집합을 어떻게 갖고 와도 A 말고도 만나는 게 많아서 여기 또 다 들어가게 돼. 그래서 도집합을 구하게 되면 이쪽 선에 있는 것도 다 들어가고 이쪽 선에 있는 것도 다 들어가고, 물론 요 점도 당연히 들어가고 이 C라는 점은 안 들어가게 이렇게 구해져. 이제 페포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여기 원래 페포 자체가 A에는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A집합에 있는 점들은 이제 페포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다 들어가게 돼.
그래서 저 C라는 점이 페포를 구할 때는 당연히 들어가고 도집합을 구할 때는 안 들어가는 뭐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서 지금 뭐 페포하고 여기 유리수의 페포하고 무리수의 페포 상황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도집합을 구한 적이 있는데 뭐 거의 똑같아요. 어차피 여기서 x를 빼더라도 만나는 게 많고 x를 안 뺀 자체로도 만나는 건 어차피 많아요. 어차피 이 구간 안에 유리수든 무리수든 충분히 많이 있어서 뭐 얘하고 유리수 항상 만나고 얘하고 무리수도 항상 만난다. 예, 그래서 뭐 페포는 다 전체 집합이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임의의 기저원소를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를 확인하는 게 결국 페포의 원소이다를 확인하는 거랑 같다. 예. 그래서 어떤 점에서 시작하고 어떤 기저를 갖고 와도 항상 만난다. 예.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참고명제에 잠깐 이 부분이 있었는데 포함관계가 있으면 페포들도 같은 포함관계가 성립한다. 예. 그래서 포함관계가 있을 때 페포도 같은 포함관계가 성립을 하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걸 보시면 이제 B하고 B의 페포는 원래부터 B하고 B의 페포는 B의 페포가 B를 포함하고 있는 게 페포의 정의라서 자연스럽게 있는 포함관계고 가정되어 있는 포함관계에 의하면 A하고 B의 페포도 여전히 포함관계가 있다. 예. 그래서 A하고 B의 페포가 이제 포함관계가 있고 이제 B의 페포라는 거는 A를 포함하고 있는 패집합 중에서 그러니까 A의 페포라는 거는 A를 포함하고 있는 패집합 중에서는 가장 작은 거고 근데 지금 이 B페포는 패집합이면서 A를 포함하는 어떤 특정한 하나고 얘는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고 그래서 특정한 하나고 얘는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고 작은 쪽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B의 페포가 패집합인 얘기하고 B의 페포가 A를 포함하는 내용이 확인되면 가로 1번이 바로 확인되는 상황이 그다음에 아까 도집합에서도 이제 합집합에 대해서 이 등호가 성립했었는데 이거하고 이거가 이제 등호로 성립했었는데 페포도 이게 등호로 성립한다. 예. 이제 합하고 페포 구한 거랑 페포 구하고 합한 거에 대해서 등호가 성립한다. 예. 그래서 합한 집합이 A보다 크게 합한 집합이 B보다 크게 포함관계를 갖고 있고 역시 가로 1번을 적용하면 페포들 간의 포함관계가 따라가고 그래서 얘네 둘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합도 여전히 포함되는 게 따라간다. 그래서 가로 1번에 의해서 저쪽 포함관계가 확인이 되고 가로 2번도 아까 도집합에서 구한 내용하고 이제 거의 유사해요. 예, 그래서 이쪽 포함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변에 없는 원소다라고 시작해서 이제 좌변에 없는 원소다 그렇게 역시 확인을 해요. 아까 이제 도집합에서 확인한 거랑 완전히 똑같은 흐름으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여기 합집합이 없으니까 뭐 여기 둘 다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적당한 G와 적당한 H가 존재하고 역시 교집합을 시킨 애를 이제 국난 자리에 넣으면 돼요. 아까 도집합을 확인하는 흐름하고 완전히 똑같다. 예. 그래서 아까 도집합에 대한 흐름과 완전히 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한계 쪽에 대해서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쪽 포함관계가 이제 성립하지 않는데 여기 확인하는 흐름을 역시 보시면 페포가 이제 포함관계를 갖는 건 이제 페포의 이제 정의로 보시면 되고 이 포함관계가 있으면은 양쪽에 합을 다 시킨 것도 포함관계가 따라가는 거니까 가번이 맞고 가번에서 이제 나번도 맞는데 이제 각각이 패가 맞더라도 그걸 무한계를 합한 게 패라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번은 보장이 되지 않고 이걸 이용한 라번도 이제 보장되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가나번만 이제 올바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쪽 포함이나 등호가 안 되는 예제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쪽으로 포함관계는 성립한다. 예, 그래서 각각의 알파에 대해서 뭐 특정한 하나와 합집합을 다한 거는 포함관계가 있고
페포 취한 것끼리도 같은 포함관계가 있다. 그래서 모든 알파에 대한 포함관계 성립해서 이쪽을 다 합을 해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교집합에 대해서는 이제 역시 등호가 성립하는 건 아니고 포함관계가 한쪽만 성립한다. 그래서 교집합이 A에 포함되고 교집합이 B에 포함되고 그럼 페포들끼리도 포함관계가 따라가고 결국은 여기에도 포함되고 여기에도 포함되니까 교집합에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5번은 뭐 등호관계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쪽을 확인하면 이쪽이 확인되고 이쪽을 확인하면 이쪽이 확인이 되는 내용이 그래서 지금 밑에 적어드린 거는 이 두 번째 있는 등호를 먼저 확인하는 걸 적어드렸어요. 이게 이따가 기출문제에서도 보기 중에 하나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먼저 확인을 했어요. 지금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시면 지금 여기 좌변에 있는 원소 X다 라는 명제가 페포의 여집합에 있다는 얘기는 페포에는 없다라는 내용이고 페포에 없다라는 내용은 적당한 계집합이 존재해서 만나지 않는다. 여기 있다는 얘기는 모든 계집합이 올 때마다 만난다니까 없다는 얘기는 만나지 않는 적당한 계집합이 있다. 결국 이게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제 A의 여집합에 G가 들어가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고 그래서 여집합 속으로 쏙 들어가는 G가 있다라는 거는 여집합에 대한 내점이다. 그래서 이제 페포집합의 여집합에 들어가는 X가 여집합의 내부 쪽에 들어간다. 이게 다 동치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집합의 내부하고 페포의 여집합이 집합으로 같다를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확인한 거고 여기 A 자리마다 A 여집합을 넣어주면 따라갈 거라서 A 여집합을 넣고 A 여집합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집합을 넣어보면 여집합에 두 번 붙으면 A니까 그때로 여기는 여집합을 넣었을 때 A고 그럼 양변에 다시 여집합을 시킨 거를 여기다 여기를 여집합 시키면 이렇게 되고 여기를 여집합을 시키면 이렇게 돼서 이 상황이 여기 앞쪽에 있는 등호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두 번째 등호를 확인했고 A 자리에 여집합을 넣어서 앞에 등호를 지금 확인한 거예요. 저희 지금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